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 성격이 강한 그런 프로젝트에는 그곳에 빨대를 들이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밀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뜬금없이 무슨 새로운 국책 사업을 만들게 되면은 어김없이 저는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잘 나가던 그런 원전을 탈원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시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풍력 산업 이런 걸 일으키는 걸 보면서 똑같이 저렇게 하는 저희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익과 관련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돈이 궁하고 동에 굶주려 왔던 권력 실세들과 오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어김없이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저희를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예산을 타서 해먹는 사업을 자꾸 일으켜야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돈을 좀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무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권력을 향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달콤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발버둥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운동권 인사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특혜 사실은 바로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서울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관련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가 녹색드림 협동조합, 서울시 및 햇빛 발전 협동조합, 그리고 해드림 협동조합 등 세 군데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세 단체는 모두 다 운동권 출신으로 친여 인사들과 직접 간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세 곳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18년간 보급한 태양광 설비 7만 3,234건 가운데서 45%를 세 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친여 인사인 허인혜 씨입니다. 녹색드림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모집 마감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날 사업자로 선정될 정도로 특혜를 부여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세 개 업체에 건네진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248억 원 가운데서도 114억 원이 세 개 업체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50%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서울시 경우만 이렇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자체는 일체 이번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서로 신세를 졌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국고 보조금을 나눠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허인회 이사장 임금체불 영장 청구. 12월 24일 날 한 가지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인회 전 이사장은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또 16대와 17대의 총선에 각각 쇠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선거판에 뛰어들어 아깝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여 인사이자 운동권 인사입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이태일은 친여 성향 태양광 발전 설치업체인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이사장 허인혜에게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체불임금 규모는 5억 정도로 됩니다. 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2월 26일 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설립 초기에 허인혜 이사장이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가지고 발효 현미를 팔던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태양광이 이번 정부 들어 뜨니까 2017년, 2018년대에 급하게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서 2017년, 2018년만 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총 37억 원 정도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권 친분을 이용해서 손쉽게 일간을 딸 수 있으면 단가도 박하게 치지 않았을 테고 또 비교적 쉽게 그렇게 수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 국책사업 성격의 프로젝트가 급조되어서 서둘러 추진되면 항상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그런 급하게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이면에 누가 돈을 먹는가라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라 돈을 갖고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프로젝트, 쓸데없는 행사들을 근사하게 포장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피 같은 어렵게 거두들인 납세자의 돈들이 그들끼리 그 사람들끼리의 주머니에 제공되는 그런 사안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여러 가지 차이 가운데 하나가 나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한쪽은 투명하고 한쪽은 투명하지 못하고 한쪽은 써야 될 때 돈을 많이 쓰고 다른 한쪽은 그냥 돈을 갈라먹기 위해서 나누어 먹기에 돈을 빼먹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용도로 많은 프로젝트가 기획된다는 점이 아마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그런 차이점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사업도 저는 정말 돈을 나누어 갖기 위한 그런 소위 용도로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